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문화는 세계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비가 미국에서 워쇼스키 형제의 영화에 출연하고 싸이의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서 공연을 하면서 조금씩 한국 문화에 대해 알렸지만 이후 오징어 게임, BTS가 막뜨기 시작했을 무렵에도 여전히 한국 문화는 반짝하는 신드롬일 뿐이다라는 반응이 곳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요? 한국 문화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잘 팔리는 문화가 됐습니다. 오죽하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가 돼버렸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미드나 영드를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직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아예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과거 FT 아일랜드의 이홍기와 우결을 찍어 한국에서 유명해진 후지이 미나, 일본의 여배우가 대표적일 수 있는데요. 2015년 후지이 미나는 영화 그리울 연의 여주인공을 맡아 한국에 홍보차 방문했고 라디오 게스트로 출연했을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해당 라디오에서 한국어가 능숙하다는 질문을 받았는데 한국 활동한 지 3년이 넘었다라고 말하면서 8, 9년 전부터 일본의 대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공부했다고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때 후지이 미나가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였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진출을 위해 공부한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자막 없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4, 5년 전에 우연히 일본 드라마에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여배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작품에 출연했다라고 하면서 그 기회로 지금 회사 대표도 만나고 인연이 되어 활동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지이 미나가 그렇다는 거고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나 스위트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넘쳐나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이곳저곳 검색해보면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최근 CNN에서는 우리 한글이 한류의 다음 타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은 K-팝과 K-드라마를 세계에 가져왔고 한글이 다음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로 한글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중국어를 능가하면서 한류라고 불리게 됐고 이는 글로벌 현상이 돼버렸습니다. 또한 한국어는 학습 앱 듀오링고에서 2022년 동안 7번째로 많이 공부한 언어였다고 합니다. 필리핀을 비롯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특히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태국과 인도네시아 및 파키스탄 등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듀오링고는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어는 중국어, 러시아어, 힌디어, 이탈리아어보다도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어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중국어는 부분적으로 중국의 많은 인구 덕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남아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듀오링고에서 한국어에 뒤처져 8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에 대해 전문가들과 교사들은 한국 문화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한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수출은 K-팝과 TV 드라마에서 미용 제품 및 패션과 음식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평가하면서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모두 한류의 문장을 알고 있다고 밝힐 정도였고 여기에 더해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21년에 20개 이상의 한국어 단어를 추가할 정도로 한글이 국제적인 문화 거물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을 수업하는 해외 국가들이 점점 증가했죠.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 언어 연구 대부분은 중국어와 일본어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2년 사이에 강남스타일, 2019년 영화 기생충,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과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K-팝의 가장 큰 글로벌 스타인 BTS의 등장에 힘입어 지난 10년 동안 한글과 한류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언어협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한국어 수업을 등록한 학생 수는 2002년 5,211명에서 2016년 3배 증가한 14,000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가치는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배우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매우 놀랍다고 CNN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는 한국어를 초고경도 언어로 지정했는데 이는 영어 사용자에게 예외적으로 어려운 언어이면서 한국인에 가깝게 언어를 구사하는데 평균적으로 88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컬럼비아대에서 활동하는 한 교수는 한글이 2015년경에 처음으로 세계에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지난 3, 4년 동안 가속화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과정에 등록한 컬럼비아대 학생의 수는 2017학년도에서 2021학년도 사이에 무려 50%나 증가했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얼마나 한글이 현재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지 말해주었죠.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중국어, 일본어 등의 다른 인기 있었던 아시아 언어들 대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그 숫자가 정체가 되거나 혹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중국어 수업에 등록한 미국 학생들은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이 발휘됐던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증가했지만 2016년에는 그 수가 대폭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있어 문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줄어들었지만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 및 한글의 활용도 등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한글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온 것이고 지금 현재 폭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일부 학생들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향이 있고 동남아시아 학생들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언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또 한국의 기업 역시 한류에 탑승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SM엔터테인먼트, 삼성,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이 세계 각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GS25 한국 편의점은 베트남에 18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착공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자국에 있는 한국 회사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한글을 배워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한류의 다음 타겟이 이런 식으로 한글로 변화하면서 이제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CNN은 보고 있었던 것이죠. 언론의 한마디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현재 세계 곳곳에서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그 증거를 찾는다면 한글박물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김영수 국립한글박물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글과 말을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들로부터 폭넓게 공감을 받으면서 한글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살펴보니 팬데믹 상황 속에 지난해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11만 7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까지 2배가 넘은 24만 6,481명이 박물관을 찾았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무려 13만 명이 늘어난 거죠. 게다가 외국인 관람객만 놓고 보면 5,804명이 늘었는데 이는 더 놀랍습니다. 2021년에 비해 무려 348%나 증가한 것이니까요. 한국에 여행 와서 굳이 한글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무려 348%나 증가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건데요. 해외에서는 더 난리라고 합니다. 스웨덴 출신인 마리아 몰드릭 씨는 BTS를 좋아하는 친구의 영향으로 2018년부터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정말 많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어로 말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다고 말하며 스톡홀름 한국학교에서 보조교사로 현재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으로 유학을 온다고 말했는데요. 마리아는 과학적인 언어인 한글은 쉽지만 한국어는 문법과 어휘가 어려워서 중급, 고급 레벨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한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재밌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가량 한국에 있는 어학당에 다녔는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유학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 소녀의 말이지만 참 한글을 배우고 싶어 유학까지 온다니 정말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한마디입니다. 이뿐만도 아니죠.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현재 스웨덴에서는 K-팝과 K-드라마의 글로벌 유행에 힘입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스톡홀름대 한국학과 가브리엘 윤송 교수는 2009년 이후 한류로 인해 한국학과 입학생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말했는데 지난 2009년 30명에 불과했던 입학생이 지난 2020년 약 100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지난 2020년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면서는 입학생이 훨씬 더 증가해 신입생만 100명이 넘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전체적으로 150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구 약 3,800만 명의 폴란드에는 한국 학과가 개설된 대학교가 5개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입학 경쟁률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우리와 형제의 나라가 된 바로 그 나라입니다. 사실 이 폴란드에는 한국 방산 무기가 팔리기 이전부터 우리 기업의 진출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5번째 한국학과를 개설한 SWPS 대학교는 당초 20명을 선발하려던 계획이었지만 많은 인파가 몰려 수강 인원을 40명으로 늘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 문화와 한글은 잠시 반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2000년대 이후 꾸준히 큰 인기를 얻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한글? 배워서 뭐해요? 써먹을 데도 없는데라는 식의 생각이 전 세계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한국 드라마가 한국 문화가 좋아서 시작한 한국어가 제 인생이 돼버렸어요라는 사람들도 있고 K-팝, K-드라마에 이끌려 한국 문화를 그대로 즐기기 위해 마리아 몰드릭 씨처럼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사람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우리의 언어가 세계에서 점차 자리를 확고히 하면서 우리 국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게 됐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과 감정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 한국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이 많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게 한글이기 때문인 거고 말이야. 그것도 맞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물론 한글을 알 때의 말입니다. 하지만 한글이 수천 가지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표정 연기가 다양해지는 거기도 하죠. 한글을 알고 드라마를 볼 때와 한글을 모르고 드라마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은 완전 달라. 어설프게라도 한국어를 한번 배워봐. 그러면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야. 중국어나 일본어는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고 어려워. 그에 반해 한글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밌어지게 되는 거야. 한글이 영어가 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외국어를 배울 때 한글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는 게 사실이야. 내 딸도 얼마 전에 한글을 배우겠다고 말하더라고. 난 당연히 말리지 않았어. 요즘 한국의 행보를 보게 되면 당연히 한글을 배워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한글은 일단 재밌어. 한국 드라마나 영화도 재밌고 요즘 K-팝은 미국에서 엄청나게 난리잖아. 그러니까 한글은 기본적으로 외국어를 배운다면 알아두면 좋은 언어야.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다양한 언어와 중국어, 일본어 같은 아시아, 남미 등 수많은 국가가 자신들의 언어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지만 앞으로 점점 선택이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은 세계 공용어를 배우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서 해당 나라의 언어를 배우곤 한다. 그리고 요즘은 한국이 가장 잘 나가잖아. 요즘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한글이 가장 완벽한 언어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 영어 다음, 영어만큼 어느 정도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언어야. 그리고 한글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같고 말이야. 한국어는 그리 만만한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어를 배워본 결과 한글은 꽤 수월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를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한글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정말 잘못됐다고 느끼는 계기가 있었어. 일단 한글은 어려워 너도 할 거야. 그런데 분명 자만하는 순간이 있어. 이것도 넌 할 거야? 그럴 때 한국인들은 내게 말을 걸어. 예를 들면 누런색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색은 과연 무슨 색일까? 노랗다? 오렌지? 도대체 뭐란 말이냐고. 한국인들은 그렇게 항상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들어. 심지어 난 경상도에 살았는데 그곳에 사는 한국인들은 하나만으로도 대화가 되던 거 있지. 어와 어어와 어어 등으로 모든 대답을 하더라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아?
서울, 수도권의 말이 다르고 또 경상도와 전라도의 사투리가 모두 달라. 강원도 역시 마찬가지지. 그래서 한글은 참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아. 특히 서울에는 전국의 모든 사람이 모인다. 난 그래서 그런가? 한글이 더 배우고 싶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 사투리가 참 많이 나오잖아. 난 재밌던걸.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